선생님, 이거 어머니께서 예전에 쓰시던 거 맞으십니까? 강민준 의사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나온 작은 은반지. 그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게 어떻게? 박순자 할머니는 그 반지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40년 전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했던 첫사랑의 증표.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던 그날 작은 보자기에 싸서 함께 넣어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다. 70줄에 접어든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났다. 좁은 단칸방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 벽에는 낡은 달력 하나와 오래된 라디오가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에휴, 또 비가 오네. 할머니는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일어났다. 요즘 들어 부쩍 무릎이 시큰거렸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된장 한 숟가락으로 비빔밥. 혼자 먹는 밥이라 양도 얼마 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면 아침 드라마가 나왔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 재미가 없었다. 옛날에는 드라마도 참 재밌었는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벌. 설거지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적은 양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주일에 3번 청소 일을 했다.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국민연금도 자식의 도움도 없는 할머니에게는 그 작은 일당이 생명줄이었다. 이 나이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딘가.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다. 비에 젖은 거리는 쓸쓸했다. 가로수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슈퍼마켓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다.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다치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순자 씨, 오늘도 오셨어요? 슈퍼마켓 주인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50대 중반의 김 사장은 할머니를 딱하게 여겨 일자리를 준 사람이었다. 예, 비가 와도 일은 해야지요. 조심히 다니세요. 이 비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아직 팔팔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요즘 들어 자꾸만 어지러웠다. 혈압 때문인지 몸이 자꾸 흔들렸다. 하지만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가봤자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더 걱정이었다.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모았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니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참았다. 이 일이라도 잃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오전 내내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김 사장이 컵라면 하나를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다.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 연인들끼리 우산을 함께 쓰고 가는 모습들.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문득 40년 전 일이 떠올랐다. 그 사람과 함께 걷던 비 오는 날. 그의 따뜻한 손, 그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헤어져야 했던 그날의 아픔. 에휴, 옛날 생각은 왜 하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과거였다. 오후 내내 일을 마치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초록불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였다. 기익.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아,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 살려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지만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아, 이렇게 가는 건가? 할머니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더 이상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을 테니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응급대원들이 달려왔다.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다. 환자분, 들리세요? 눈 뜨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의식이 희미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밤거리를 달렸다.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자동문이 열리고 들것이 빠르게 들어왔다. 72세 여성 환자, 차량 충돌 사고, 의식 저하. 강민준 의사가 재빨리 달려왔다. 40을 조금 넘긴 나이였지만 응급의학과에서는 베테랑이었다. 15년 넘게 응급실을 지킨 그였다. 활력 징후는 혈압 90에 60, 맥박 110, 의식 혼미 상태입니다. 민주는 재빨리 환자를 살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팔과 다리에 심한 타박상이 보였다. CT 촬영 준비하고 수액 투여 시작. 보호자는요?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지갑에서 신분증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치료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일단 치료 시작합니다. 계속 보호자 연락 시도하고요. 네, 선생님. 치료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능숙하게 환자를 돌봤다. 상처를 소독하고 출혈을 막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CT 촬영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다. 하지만 갈비뼈 2대가 골절되었고 왼쪽 팔에 금이 갔다. 골절 부위 고정하고 입원 준비하세요. 네, 선생님. 그런데 보호자가 제가 책임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환자 생명이 우선입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망설이면 환자를 잃을 수도 있었다. 밤새 치료가 이어졌다. 민주는 자리를 뜨지 않고 환자를 지켰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문득 마음이 아팠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다. 하지만 몇 분 후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다. 선생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민주는 벌떡 일어나 병실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습니까? 여기는 병원입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봤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다. 횡단보도, 차소리, 그리고 충격.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제가 얼마나 하루 정도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에 금이 갔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낯선 병원에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다니. 눈물이 핑 돌았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가족분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가족이. 네. 그럼 친척이나 친구분이라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니. 갑자기 할머니가 더 애처로워 보였다. 그럼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제가 돈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할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미소인가. 그날부터 민주는 틈날 때마다 할머니 병실에 들렀다.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는 잘하셨는지 물어보고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뭐라고. 할머니,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민준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이상했다. 저렇게 바쁜 의사가 왜 자신 같은 늙은이에게 이렇게 친절한지.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갈비뼈도 아물고 있었고 팔의 깁스도 익숙해졌다. 할머니,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일주일 정도 더 계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입원비가 걱정되어서. 그건 걱정 마세요.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퇴원하면 또 혼자인데. 민주는 할머니의 표정을 읽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대답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 하지만 이상하게 이 젊은 의사에게는 말하고 싶었다. 선생님, 긴 이야기인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얼마든지요. 민주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다. 그때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양장점에서 일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막막했지만 손재주가 있다고 가게 주인이 저를 써줬지요. 할머니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다. 가난했지만 꿈 많던 22살의 박순자. 어느 날 그 가게에 한 젊은이가 왔어요. 수입 양복을 맞추러 왔다고 하더군요. 키가 크고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했다. 그 사람 이름은 이준혁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지요. 아버지가 큰 무역회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민주는 조용히 들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묻어났다.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가게에 오는 거예요. 양복 수선한다고, 단추 바꾼다고, 별걸 다 핑계로 대면서요. 할머니는 웃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저를 좋아한다고, 사귀고 싶다고. 저는 깜짝 놀랐죠. 나 같은 시골 처녀를 좋아한다니. 하지만 제 마음도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투, 배려심, 모든 게 좋았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몰래요. 그 사람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재벌집 아들이고 저는 가난한 양장점 점원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일요일마다 만나서 한강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미래를 꿈꿨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자고.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미 결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쯤 사귀었을까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알아버렸다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몇 년이든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면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겠다고 했대요. 재벌끼리의 결혼을요. 우리는 그날 밤 울었어요.
서로 붙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실수를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운 고백이었다. 한 달 후에 그 사람은 미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서로 편지하자고 약속했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한 통도.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민주는 숨을 죽였다. 이야기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미국에 가 있고 연락도 안 되고 저는 혼자였어요. 아이를 지울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잖아요. 유일한 흔적이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40년 전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10달을 버텼어요. 양장점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배를 숨기고 힘든 일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처음 아이를 봤을 때의 그 느낌.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빨간 얼굴, 앙우는 울음소리. 제 살과 피를 나눈 아이.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현실이 닥쳤어요. 저는 미혼모였어요.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흐느꼈다. 한 달을 버텼어요. 딱 한 달. 젖을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하지만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제가 굶었어요. 그래도 젖은 나와야 했으니까. 결국 결정했어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민준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신의 과거와 겹쳐졌다.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던 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아이 옷에 작은 보자기를 넣어줬어요. 그 안에 은반지 하나를 넣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거든요. 언젠가 아이가 크면 이걸 보고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찾아가지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아이가 저를 원망할까봐, 버린 엄마라고 미워할까봐. 그 후로 줄곧 혼자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늘 그 사람과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후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 놓아 울었다. 40년 동안 삼켰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그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댔다. 이상한 감정, 낯선 기억, 어렴풋이 떠오르는 무언가.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40년 전 고아원 은반지. 이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고아원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낡은 옷가지 몇 점이 나왔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 민주는 손을 떨며 보자기를 펼쳤다. 그 안에 작은 은반지가 하나 있었다. 민주는 반지를 들어 올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순자 준혁. 민준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순자, 박순자 할머니, 준혁, 이준혁. 민준은 주저앉았다. 머리가 멍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설마 그럴 리가.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민준아, 너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우리 고아원에 왔단다. 엄마가 너를 두고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나 봐.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었대.
엄마가 내 옷에 이 보자기를 넣어줬어. 소중히 간직하렴. 언젠가 엄마를 만나면 이걸 보여주면 알아볼 거야.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그냥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바로 저 할머니란 말인가? 아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운명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눈이 충혈된 채로 병원에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할머니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하나? 민주는 복도를 서성였다. 할머니 병실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민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결국 민주는 할머니 병실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오셨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민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젊은 의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어제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제 한탄을 다 들어주시고. 아니에요. 저야말로.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곁에 앉았다. 말을 꺼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선생님,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더 있으세요? 할머니가 먼저 물었다. 민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다. 할머니,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실 때 혹시 어느 고아원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평생 잊으려 했던 기억이었다. 명동. 명동에 있던 작은 고아원이었어요. 이름은 새싹 고아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곳이 바로 자신이 자란 곳이었다. 혹시 날짜는 기억하세요? 1985년 3월 15일이었어요.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으니까. 민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1985년 3월 15일. 자신의 고아원 입소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오늘 아침 가지고 온 것이었다. 손이 떨려서 보자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 이거 혹시 아세요? 보자기를 펼치자 은반지가 나타났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다. 틀림없었다. 40년 전 자신이 아이에게 넣어준 바로 그 반지였다.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985년 3월 15일에 새싹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입니다.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민준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설마... 네. 할머니 아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할머니는 반지를 움켜쥔 채 몸을 떨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니야. 이럴 수가. 꿈을 꾸는 건가. 할머니는 민준을 빤히 바라봤다. 젊은 의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눈빛. 저 눈빛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를. 4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의 눈빛과 똑같았다. 아가. 내 아가. 할머니는 흐느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도 울먹였다. 엄마. 제가 엄마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40년의 세월이 녹아내렸다. 미안함도
그리움도 아픔도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자신이 버렸던 아들이 40년 만에 이렇게 의사가 되어 자신을 구해줬다니. 이게 꿈이 아니라면. 할머니는 반지를 꺼내 들었다. 작고 낡은 은반지.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고아원 앞에서 아기를 안고 서 있던 자신. 아기는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 중얼거렸던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다. 잘 자라라.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멀리서 너를 응원할게. 아기를 고아원 원장에게 건네주던 순간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 아이를, 내 살과 피를 나눈 아이를 놓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먹일 것도 입힐 것도 재울 곳도 없었다. 엄마 자격이 없었다. 결국 아기를 건네주고 할머니는 고아원 문을 나섰다.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아기를 다시 안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발걸음을 옮겼다.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다. 아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자신을 원망하진 않을까? 밤마다 기도했다. 부디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자라길. 엄마가 버린 아이라는 상처 없이 자라길.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는 의사. 할머니는 울면서 웃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미안했다.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힘든 시절을 함께하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병실에 들어왔다. 환자복이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은 여전히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엔 서로 어색했다. 민준아. 아니, 선생님. 편하게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민준아. 할머니는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민준도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호칭이었다.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의 세월이 궁금했다.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아원 생활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주말이면 봉사자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데려가곤 했는데 저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했다. 너무나 미안했다. 하지만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밤에 무서워하면 재워주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아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중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적이 우수해서요. 그때부터 꿈을 꿨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고등학교는 명문고에 들어갔어요. 공부만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죠.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었어요. 대학은 서울이대에 합격했어요. 그날 원장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울면서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할머니도 울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갔다. 의대 다닐 때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인턴, 레지던트 시절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36시간씩 근무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마흔이 됐어요. 지금은 이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입니다. 결혼은 못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민주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평생 궁금했어요. 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저를 버렸을까? 미워했을까? 하지만 원망하진 않았어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두 사람은 또 눈물을 흘렸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민준아, 너는 이미 훌륭하게 자랐어. 엄마가 못해준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는 웃었다. 평생 처음으로 엄마에게 칭찬을 들었다. 이 나이에 들어도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민준아, 내 아버지 이야기는 들었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고아원에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 반지만 있었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 이준혁 씨는 미국에 가서 아마 결혼했을 거야. 재벌집 딸과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어. 집안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지. 나도 원망하지 않아. 시대가 그랬으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만나본 적도 기억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혹시 찾아보고 싶으세요? 아버지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미 40년이 지났어. 그 사람도 자기 삶이 있을 거야. 이제 와서 찾아가 봤자 서로 괴로울 뿐이야. 알겠습니다. 민준도 아버지를 찾을 생각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엄마를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했다. 몸은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민준아, 내가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할머니는 걱정했다. 여전히 혼자였다.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뭐? 내 집? 네. 혼자 살기엔 좀 넓어요. 방도 여러 개고요.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망설였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불편할 텐데.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롭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쓸쓸했거든요. 민주는 진심이었다. 평생 가족 없이 살았던 그에게 엄마의 존재는 큰 의미였다. 정말 괜찮겠니? 네. 저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 그럼 엄마가 폐를 끼치 마.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했다. 민준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다. 할머니 방도 따로 있었다.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작지만 편하게 쓰세요. 어머, 이렇게 좋은 방을. 할머니는 감격했다. 평생 좁은 단칸방에서 살다가 이렇게 좋은 곳에 오다니. 당연하죠. 우리 엄마 방인데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도 따라 웃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를 나눴다. 잘 주무셨어요? 응, 너는? 네, 잘 잤어요. 아침 식사도 같이 했다. 할머니가 밥을 해주었다. 민주는 평생 혼자 밥을 먹다가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입에 맞는지 걱정했어. 입에 딱 맞아요.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봐요. 할머니는 뿌듯했다. 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을 봤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드라마는 참 재밌구나. 그죠?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응, 그래도 재밌어. 할머니는 행복했다. 혼자 보던 텔레비전을 아들과 함께 본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민준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주었다. 천천히 가요. 알았어. 넌 참 꼼꼼하구나. 제가 의사잖아요. 환자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죠. 환자라니. 엄만데. 엄마라서 더 신경 써야죠.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민준아, 엄마 평생 소원이 뭔지 아니? 뭔데요? 너랑 이렇게 산책하는 거였어. 어렸을 때부터 상상했어. 내 아들이 크면 같이 손잡고 걷고 싶다고.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이루어졌네요. 앞으로 자주 산책해요. 그래. 자주 하자.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할머니는 가끔 자책했다. 밤에 혼자 방에 있으면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아기를 버렸던 그날. 고아원 문 앞에서 울던 자신. 돌아서던 그 순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조금만 더 견뎠으면. 할머니는 베개를 적셨다. 민준이 혼자 힘들게 자랐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졌다. 어느 날 밤 민준은 할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왜 우세요? 미안해서. 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까. 민준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그만 자책하세요. 저 괜찮아요. 잘 자랐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저도 이제 다 이해해요. 민주는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다. 엄마가 못난 거야.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용감했어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낳아주시고, 한 달이라도 키워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잖아요. 민준아,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민준을 꼭 안았다. 아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다니.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이후로 할머니는 조금씩 밝아졌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금을 살기로 했다. 아침마다 민준이 출근할 때 챙겨주었다. 밥 잘 먹고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민주는 출근하면서 행복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다. 병원 동료들도 민준의 변화를 느꼈다. 과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기분 탓 아닐까요?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민주는 웃었다. 네. 가족이 생겼어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엄마를 찾았어요. 동료들은 깜짝 놀랐다. 민준이 고아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엄마를 찾았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정말요? 어떻게요? 우연히. 아주 우연히 만났어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민주는 행복했다. 40년을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집에 가면 엄마가 있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다. 할머니와 민준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민준은 쉬는 날이었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민준아, 일어났니? 아침 먹자. 네, 지금 갈게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였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눈 오네요. 그러게. 벌써 겨울이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넌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솔직하게 말해줘.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그냥 불쌍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고 아프시고 의지할 곳도 없으시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돌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어머니인 줄 몰랐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내 엄마인 걸 알았을 때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평생 찾던 엄마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그리고 기뻤어요. 동시에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생각하니까.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늦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도 그래.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니까요. 두 사람은 따뜻한 아침을 함께 나눴다. 점심 후 민준이 제안했다. 어머니, 오늘 사진 찍으러 갈까요? 사진? 갑자기? 네. 우리 둘이 함께 찍는 사진이 한 장도 없잖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정말 단 한 장도 없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가자. 두 사람은 근처 사진관으로 갔다. 사진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님과 아드님이시군요. 보기 좋으시네요. 할머니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정말로 모자 사이처럼 보이는 걸까? 자, 이쪽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처음으로 모자가 함께 찍는 사진이었다.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민준은 할머니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장 더 찍을까요? 네, 좋아요. 이번엔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찍었다. 할머니가 민준의 팔짱을 끼고 민준은 고개를 살짝 숙여 할머니를 바라봤다. 찰칵. 잘 나왔네요. 정말 모자지간 같으세요. 사진사의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사진을 거실에 걸었다. 여기 걸면 매일 볼 수 있겠지? 네, 좋아요. 민주는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다. 40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저녁 무렵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혹시 내 아버지 이야기 더 듣고 싶니?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 네. 지금 어머니가 있으면 충분해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안도했다. 사실 민준이 아버지를 찾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했었다.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있어.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네, 괜찮으세요.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겨울이 깊어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민주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 어머니,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집에서 너랑 같이 있으면 돼. 케이크 사올게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오고요. 그래. 고마워.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민주는 퇴근길에 케이크와 치킨, 과일을 잔뜩 사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니? 크리스마스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함께 불어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맛있다. 엄마 오랜만에 이런 거 먹어보네. 자주 먹어요.
제가 자주 사올게요. 텔레비전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왔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다. 따뜻한 방 안에서 모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민준아. 네. 엄마 정말 행복해. 이렇게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저도요.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옆에 없었는데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다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으니까요.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민주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밖에서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눈은 계속 내렸다. 새해가 밝았다. 민주는 연휴를 내서 할머니와 여행을 가기로 했다. 어머니, 바다 보러 갈까요? 바다? 엄마 바다는 오래전에 봤는데. 그럼 다시 가요. 둘이서. 할머니는 설렜다. 40년 만에 가는 여행이었다. 동해로 향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신기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네. 그죠? 40년 전이랑은 많이 다르죠? 응. 그때는 이렇게 좋은 도로도 없었고 차도 많지 않았어. 몇 시간을 달려 동해에 도착했다. 바다가 보였다. 겨울 바다는 쓸쓸했지만 아름다웠다. 와. 할머니는 감탄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어머니, 걸어볼까요? 그래.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모래를 밟는 소리가 좋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민준아,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무슨 생각이요? 내 아버지랑 처음 만난 날 말이야. 그날도 이렇게 바다에 갔었어.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손을 잡아줬어. 따뜻했어. 그리고 말했지. 평생 곁에 있겠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어. 현실은 냉정했으니까. 민주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래. 넌 참 의젓하구나. 엄마보다 더 어른 같아.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바닷가 식당에서 회를 먹었다. 싱싱한 회와 따뜻한 매운탕이 일품이었다. 맛있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네. 많이 드세요. 더 시킬까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갔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다. 방 2개가 있었다. 어머니, 여기 방 쓰세요. 바다가 잘 보여요. 고마워. 너도 편히 쉬어. 밤이 되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할머니는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들과 함께 여행을 오다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감사 인사를 했다. 하늘에, 운명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무언가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해 뜨는 거 보러 가요. 벌써 아침이니? 알았어.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해돋이를 기다렸다. 곧 뜰 거예요. 응. 잠시 후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붉은 태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장관이었다. 와. 할머니는 감탄했다. 민준도 너클 잃고 바라봤다. 새해 소원 빌어요, 어머니. 그래. 할머니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민준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남은 시간 동안 아들 곁에서 좋은 엄마가 되길. 민준도 소원을 빌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오래오래 함께 있을 수 있길. 해는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할머니는 훨씬 밝아져 있었다. 민준아,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다음에 또 가요. 봄에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아. 내가 있으면.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작은 일상들이 소중해졌다. 아침에 함께 밥 먹는 것, 저녁에 함께 산책하는 것, 주말에 함께 장 보러 가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넌 결혼 안 하니?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요. 왜 안 해? 시간도 없고, 인연도 없고. 할머니는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사실 민주는 결혼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다. 가족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과연 자신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족이라는 게 뭔지 배웠다. 사랑이 뭔지 알았다. 어머니 덕분에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뭐가? 결혼에 대해서요. 예전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두려웠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기뻤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민주는 할머니를 데리고 여의도로 꽃구경을 갔다. 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는 벚꽃을 보며 감탄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다.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래. 민주는 할머니 사진을 찍어 주었다. 벚꽃 아래 서 있는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다. 이번엔 같이 찍어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좋은 사진이네요. 정말 사이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았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다. 민준아. 네. 엄마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저도요. 할머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생각했다. 인생이 참 묘하다고. 40년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행복을 누리다니.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봤다. 훌륭하게 자란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였다.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민준이 예약해 준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내가 바쁜데.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같이 가야죠. 민주는 휴가를 내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다. 박순자 환자분 보호자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심부전 초기 단계예요. 민주는 놀랐다. 할머니도 얼굴이 굳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조용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잘 관리하면 돼요. 미안해. 내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의사잖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하지만 민주는 속으로 걱정했다. 신부전은 쉽게 좋아지는 병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민주는 더욱 세심하게 할머니를 돌봤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단을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식사는요? 먹었어. 걱정 마.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다. 민준아, 엄마 이제 늙었나 봐. 아니에요. 조금만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을이 다시 왔다. 할머니와 민준이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민준아,
벌써 1년이 지났네. 그러게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이 1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죠.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잠깐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내 아버지가 쓴 편지야. 민주는 놀랐다. 아버지가요? 응. 미국에서 보낸 편지인데 엄마가 받지 못했어. 주소를 잘못 써서 반송됐나 봐. 나중에 우연히 찾았어. 오래된 상자에서.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읽어봐.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민주는 편지를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쓰인 글씨들. 순자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약했어. 부모님 뜻을 거역하지 못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국에 와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 너와 헤어진 그날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약혼했어. 다음 달 결혼해. 너를 잊을 수 없지만 잊어야만 해.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행복하게 살아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 미안해. 사랑해. 준혁. 민주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도 아팠구나.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구나.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었네요. 응. 그 사람도 피해자야. 시대가 그랬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어. 아마 미국에서 살고 있겠지. 가족이랑. 민주는 편지를 접었다. 찾아볼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두자. 서로 힘들 뿐이야. 알겠습니다. 민준도 동의했다. 어차피 만나봤자 좋을 게 없었다. 민준아,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엄마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이 편지랑 반지를 같이 묻어줘.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엄마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를 만나서 1년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어머니,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훌륭하게 자라줘서.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아직 일러요.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죠.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졌다. 단풍이 들었다.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는 휴직을 하고 할머니를 돌봤다. 민준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일 가야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미안했다.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엄마는 괜찮으니까 일 가. 안 돼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민주는 단호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킬 것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창을 바라봤다. 단풍이 참 예쁘다. 네, 정말 예쁘네요. 민준아, 밖에 나가고 싶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마지막 일지도 몰라. 부탁이야. 민주는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휠체어를 가져왔다.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단풍 든 나무들이 아름다웠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 할머니는 감탄했다. 신선한 공기가 좋았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기분 좋아. 민주는 할머니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다. 천천히 정원을 돌았다. 민준아. 네. 엄마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천천히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너는 엄마가 평생 저지른 잘못 속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잘못이 아니었어. 너는 축복이었어. 처음엔 두려웠어.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책임질지. 하지만 내가 태어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작은 손, 작은 발, 앙하고 우는 울음소리. 그 모든 게 기적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아원에 너를 두고 온 날, 엄마는 죽고 싶었어. 정말로 죽고 싶었어. 하지만 살았어. 왜냐하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40년을 기다렸어. 너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만났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란 너를.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살아줘서.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를 용서해줘서.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엄마가 저를 고아원에 맡긴 건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를 살린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요. 할머니는 울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단풍이 지는 정원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저녁이 되어 병실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많이 지쳐 있었다. 민준아, 엄마 좀 자야겠다. 네, 편히 주무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민준은 곁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밤이 깊어갔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민준은 잠들지 않고 지켰다. 새벽 3시쯤이었다. 할머니가 눈을 떴다. 민준아.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엄마. 너무 피곤해. 쉬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봤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어머니. 사랑해. 내 아들. 저도 사랑해요. 엄마.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숨소리가 멈췄다. 어머니, 어머니. 민주는 할머니를 흔들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심전도 소리가 평평해졌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환자 심정지. 심폐소생술 시작.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을. 중단하세요. 과장님, 중단하세요.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았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의료진들이 조용히 물러났다. 민준에게 시간을 주었다. 민주는 한참을 울었다. 1년. 겨우 1년을 함께했다. 40년을 기다려서 1년을 함께하고 이별했다. 너무 짧았어요. 너무.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 1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민주는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고통 없는 얼굴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1년 후, 민주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조용한 공원 묘지, 단풍이 아름다운 곳,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박순자, 그리움 끝에 만난 기쁨,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아들 강민준. 민주는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작년에 찍은 가족 사진.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 저 이제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어머니가 만나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내년에는 아이도 태어날 거예요. 딸이래요. 이름은 순자로 지으려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1년이 짧았지만 그 1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일어서서 산소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내랑 같이 올게요. 사랑해요, 엄마. 민주는 산을 내려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민주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묘하다고. 40년을 떨어져 있다가 1년을 함께하고 이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있었다. 사랑, 용서, 후회, 기쁨, 슬픔, 감사. 그리고 민주는 깨달았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깊이라는 것을. 함께한 1년이 헤어져 있던 40년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 인생에 와주셔서. 민주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어머님께 잘 인사드렸어요? 그럼. 아내 얘기도 많이 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여전히 작년에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와 민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주는 사진을 바라봤다. 할머니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잘 살게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왔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준아, 엄마가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으니까.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바람 속에, 햇살 속에, 내 마음 속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알아요.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 계시죠.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갔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민주는 생각했다.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함께 걸었던 길들을.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짧았지만 완전했던 그 시간들을. 그리고 민주는 알았다. 그 추억들이 평생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외로울 때 동행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는 창을 닫았다. 아내에게로 갔다. 새로운 가족에게로.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과거의 상처들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아들을 보며, 메밀꽃이 필 무렵처럼 늦었지만 아름다웠던 그들의 이야기. 짧았지만 영원히 기억될 그들의 시간.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한 모자의 이야기.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아니, 끝이 아니었다. 민준의 삶 속에서, 그가 만들어갈 가족 속에서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대를 이어 전해진다. 그렇게 영원히. 몇 년 후, 민주는 딸을 안고 산소에 왔다. 5살이 된 딸 순자였다. 순자야, 여기가 할머니 계신 곳이야. 할머니? 응. 아빠, 엄마. 내 이름을 지어주신 분. 어린 순자는 묘비를 바라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순자예요. 민주는 웃었다. 눈물이 났다. 잘했어, 순자야. 민주는 딸을 안고 할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 딸이에요. 어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이 아이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강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민주는 딸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아빠, 할머니 어떤 분이셨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 나도 만나고 싶어.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바람 속에, 햇살 속에. 정말? 응, 정말이야.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할머니, 저 잘 클게요. 걱정 마세요. 민주는 딸을 꼭 안았다. 가슴이 벅찼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당신의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어서. 하늘에서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마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나를 용서해줘서, 행복하게 살아줘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사랑은 죽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그것이 박순자 할머니와 강민준이 세상에 남긴 이야기였다. 늦었지만 아름다웠던 사랑. 짧았지만 완전했던 만남.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그리움. 메밀꽃 필 무렵처럼 그들의 사랑도 늦게 피었지만 더 아름다웠다.